자, 아까 선생님이 그 밴드에다가 이제 올려준 내용에 대한 부분에 갖다 좀 이제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그래. 밴드에다가 무슨 내용을 갖다 올려줬냐면, 거기 우리가 그 지역 3개를 갖다가 줬어. 경북, 자, 안동시. 얘는, 이 안동시에 가면 인동댐이라고 하는 수력발전소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강화도 웅진군에 가면 영흥도라고 하는 곳에 화력발전소가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라남도 영광군에 가면 전남 여기는 한빛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자, 이 발전소 시스템이 다 다르네. 자, 근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누구로 우리가 변신해 갔다 했냐면, 돈이 많은 자산가로서 이 3군데 중에 딱 한 군데만을 갖다가 설정해서 내가 기부를 갖다 하고 싶어. 자, 기부 지역을 갖다 어디로 선택할 건지 그걸 갖다 찾아야 되는데, 자, 이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갖다가 입을 수 있는 이 세 곳 중에, 자, 기부 지역을 어디로 선정할 건가? 어디로 선정하면 좋을까? 준혜야. 전 살짝 모르죠. 아니, 네가 딱 보기에 표면상으로. 표면상으로? 여기 영광, 오늘 웅진, 영광, 안동. 자, 1번 전남. 영광. 2번 어디? 영광. 2번도 영광이야? 안동. 안동. 자, 3번은 웅진. 야, 우영아, 너는 1번을 어디다 둘 거니? 이 3군데 중에서. 3군데 중에서 1번을 영광? 영광. 자, 2번은 미안. 안동이요. 안동. 그 다음에 3번은 웅진이지.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자, 영광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 그 원자력 발전소 보고 우리가 뽑은 거지? 네. 맞지? 자, 근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모델을 갖다 보여줄게. 이 부분에 원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원자력 발전소는 미끼야, 미끼. 왜?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물론 무너지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갖다 입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근데 단지 기부로만 놓고 보면 그 발생되어진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을 기부하는 게 맞아. 근데 여기 영광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을 해서 이게 그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잖아. 자, 중국으로부터 뭐가 불어오지? 뭐냐면 황사. 근데 이 황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서풍이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방사능은 우리나라 3분의 2를 다 덮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야. 강원도부터 경상도 전역을 다 덮어서 이 지역에 방사능 오염지대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이거는 개인 자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야? 아니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가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국가가 해야 된다. 국가가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될 일인 거지 개인 자산가가 기부하는 금액으로 해결될 일은 아닌 거야.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옹진군 화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 자체가 원래 그런 지진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거를 떠나서 이게 어떤 피해를 갖다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 그리고 실제 옹진군에 있는 이 화력발전소는 우리가 여기서 지진에 대한 부분의 피해, 지진에 대한 발생 횟수는 제일 많아, 세 군데 중에. 근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피해 사례가 없어. 자, 그리고 여기는 안동은 댐이 2개가 있는데 그 댐이 무슨 댐이냐면 사력댐이야. 이 사자가 모래사자야. 근데 댐이 사력댐이 선생님도 뭔지를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물을 여기다 가두잖아? 그럼 이 앞에 댐이 있잖아. 이 댐 안에 콘크리트, 시멘트가 아니라 여기를 모래하고 자갈로 채우는 거야. 나 깜짝 놀랐네. 근데 모래하고 자갈로 여기다가 채워놓으니까 물이 미는 힘이 장난 아니잖아. 그럼 이 밀면 이게 결국 어떻게 돼? 부러져서 홍수가 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옹진군은 인구수가 얼마냐면 얘는 25,000인가 그래. 여기 영광군은 4만인가 그래. 안동은 25만이야. 그러면 너네들이 여기서 만약에 국가적인 피해를 갖다가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영광군의 원자력 발전소 빼놓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피해, 주민을 갖다 발생시킬 수 있는 게 누구야? 안동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 댐이 무너지게 되면 안동 전 시내에 5m 정도가 물에 잠기게 돼. 그럼 아파트 2층 높이까지 물에 잠기는 거야. 눈이 갑자기 번쩍 떠졌어? 소볼 빵집 다 물에 잠긴다고. 빵집 다 물에 잠겨. 빵 못 먹어. 끔찍한 걸? 제일 끔찍하지. 치아바타 물에 쩔어가지고 구경도 못해. 자, 그러니까 이 안동에서 우리가 그런 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적당한 지역은 경북의 안동시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을 풀이를 할 것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론에서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고 결론에서 나는 이 지역에 투자하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하는 설명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까먹고서 그냥 지진에 대한 비교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어. 절대적으로 논제가 주어진 경우에는 논제가 그것도 2가지인 경우에는 논제의 방향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론이나 결론에다가 그 부분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명기를 해놓고 나중에 지우고 싶으면 그때 먼저 지워.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또 해줄 게 있는데 이 영광군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한빛 발전소가 내진 설계가 보통 이제 이 화력 발전소는 6.5, 네, 원자력 발전소도 6.5, 네, 수력 발전소 이 안동에 있는 건 6.3이더라고.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영남 지방은 살아있는 단층이라고 해서 활성 단층이 굉장히 많아. 예, 왜냐면 이게 너네 빵 뜯으면 아까 여기 빵 뜯다 보면 거기 떨어진다 했잖아. 그것처럼 이게 찢어진 지형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이 부산 쪽에 있는 이 부분의 땅들은 연합지반이라고 해서 그냥 모래하고 자갈이 그냥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땅인 거야. 그래서 여긴 지진이 나면 어때? 피해 사례가 훨씬 더 큰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이 역할 때문에 실제로 지진이 여기가 집중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우리 거대한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거대한
단층대가 있어. 혹시 알아? 그러니까 그 이름이 탄루 단층대야. 탄루. 우리 아시아 쪽에서 제일 큰 단층대야. 자, 그냥 우리나라 옆에 일본이 있잖아. 일본이 우리 그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의 사이에 경계 가장자리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두 개의 힘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밀어. 그 사이에 누가 있어?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부분 중에 그 이렇게 모아지는 힘이 작용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영남지방이라고 놓고 보면 돼. 그래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것이야. 그리고 안동 여기 있는 이 댐이 산댐 밑으로 뭐가 지나가? 지진대가 지나가. 활성 단층이. 그래서 이 댐, 우리나라 댐이 미안한 얘기인데 댐 70%가 다 단층대 위에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층이 우리가 문제가 되면 제일 먼저 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이게 설비가 안 되고서는 실질적으로 이거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기부금에 대한 사용을 갖다가 할 때 그 기부금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갖다가 너희들이 정해도 괜찮아. 자산가가 기부한 건데 기부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잖아. 그래서 기부 금액을 갖다 적어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보강댐을 갖다 만든다든지 이 눈에 보강댐 만드는 것도 보통 우리가 1,000억이 들어간다. 근데 물론 자산가가 다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주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그래서 콘크리트 보강댐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뭐지? 나노셀룰로즈 있잖아. 그거를 여기는 옆에다가 이렇게 대서 이 댐이 물로부터 받는 힘을 거꾸로 당겨주는 거지. 아까 그거 되게 좋은 거 같아. 진짜로. 이번에 우리가 두바이에다가 그 뭐지? 쌍용건설에서 지은 건물이 있어. 그 네고블록처럼 지은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네고블록 그처럼 지은 그 호텔이 수영장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 49개가 들어가. 근데 맨 위에 있는 그 수영장은 무게만 얼마냐면 2,700톤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건물 맨 위에다 올려야 돼. 그 건물 어떻게 돼? 순간. 단단. 그냥 내려앉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그 강한 철 인장선을 갖다가 이용해서 당겨가지고 그 건물이 버티도록 만들어놨어. 예술작품이야, 예술작품 완전.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나노 셀룰로즈를 갖다가 우리가 활용한 우리가 장력으로 인장력으로 버티게끔 우리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까 진짜 되게 이거 좋은 아이템이었어 이거. 진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선택지를 갖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있지 말고. 참 아까 발전소에 여기 원자력 발전소 얘기를 갖다 해주려고 했던 거는 이 원자력 발전소 영광군에 있는 거는 한번 가동이 멈췄다가 다시 재개가 된 거야. 근데 얘가 되게 웃기더라. 선생님 진짜 불안하더라. 왜? 영광군에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가 공극이라고 해서 빈 공간 있지. 그게 깨져가지고 우리가 빈 공간이 생긴 건데 그게 몇 곳이나 되는 줄 알아? 140곳이야. 그 140곳인데 이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깨져 있냐면 1.5m. 그러니까 언제 이 방사능이 누출돼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문제를 갖다 제기했기 때문에 다시 재가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가동을 안 하면 우리 전기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 문제가 생기겠지? 지금 가동하고 있네. 가동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갖다가 하려면 수력도 아니고 화력도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도 아니다? 그럼 나는 완전 새로운 것에 투자를 갖다 하고 싶다? 그럼 뭐에 투자를 해? 바로
오늘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인공태양 기술. 인공태양 기술은 태양을 띄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인공태양은 우리가 여기 1억도인데 그 1억도의 온도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무한한 에너지를 갖다 만들어내기 위해서야. 이 1억도의 온도를 갖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인공태양이 우리가 그래서 수소 1g을 갖다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에 있는 거 33개 다야. 수소에는 그 수소 1g 뽑아내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얼마 안 들지. 바닷물을 갖다 그냥 물을 갖다 분리하면 되는 거라. 얼마? 비용 안 들어, 진짜로. 물 분리하는 거는 우리가 벌써 열을 2,500도로만 가면 아니 전기분해로 해도 되는데. 그게 왜 바닷물이냐고? 바닷물을 통해서 바로 삼중수소를 갖다 분리를 해내기 때문이지.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하나를 갖다 넣으면 알지? 그 물리 공부하다 보면 아마 배울 텐데 그 미중성자라고 하는 게 중성자하고 부딪히면 계속적으로 분열해서 세균 시스템처럼 늘어나. 그래서 그 중성자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갖다 이용해서 이 인공태양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다 하고 있는 30%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다 없앨 수 있어. 인공태양 기술. 얘는 우리가 여기서 핵 융합 기술을 갖다가 여기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핵 분열 기술을 갖다 이용하던 원자력 발전소하고 좀 차이가 있어. 그리고 이 인공태양 기술을 갖다 이용하는 한 가지 좋은 장점이 있어. 물질을 개발할 수가 있어. 이 인공태양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용하는 핵융합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백금 있잖아, 백금. 백금을 갖다 우리가 금으로 만들었잖아. 그렇게 우리가 신소재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연금술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 현대판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핵융합 기술은 반드시 필요해. 이거. 소보루빵 집어넣으면 뭐가 될지 궁금하다. 당했죠. 아직 안 섞는데? 그렇지? 아무것도 안 남지. 다른 친구들은 소보루빵이니까 단팥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정답은 안 남는다. 자, 여기가 이제 됐습니까? 혹시 질문 여기까지. 학교에서 지진 대비 나왔던 건 다 했어. 질문. 우영아 질문 없어? 네. 깔끔한데? 오,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 보니까 1시간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1시간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마다 원래. 저번에도 1시간마다 했나? 1시간마다 되셨었지? 2번 셨었어요? 2번 쳤었어. 땀에 기억났지. 왜 그래? 소보루빵은 기억했으면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야지. 자, 오늘 이제 거기서 이제 주제 나왔던 것 중에 아까 이제 그 뭐지? 방음 터널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 우영아, 너희 있는 쪽에서 제일 큰 사고가 있었다면 어떤 사고가 있어? 네가 알고 있는 사고 중에? 없어? 네. 오케이. 없는 게 좋은 거야.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자, 이거의 공통점.
그렇지. 얘네들의 전부 다 공통점은 다 화재야. 자, 이 화재 왜 일어나는 거니? 화재의 원인이 뭐야? 원인이요? 발화점 이상. 정답. 정확하게 짚었어. 그 단어가 듣고 싶었는데, 이 화재의 원인은 발화점 도달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발화점에 도달 못하면 화재가 어떻게 되나? 없다. 그럼 화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연수의 조건이지? 자, 연수의 조건에서, 자, 첫 번째가 뭐야? 발화점 이상이요? 발화점. 탈물질 슬러그 마스. 그 다음에 탈물질. 하나가 더. 뭐였더라? 설마. 제일 중요한 거. 산소. 그치. 즐기고 있어, 저 상황을 지금. 대박. 자, 이제 역전된 거 이제 소보로 해서 이제.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방음 터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 선생님이 진짜 제시하는 방법이야. 이 방음 터널이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가연성 소재의 우리가 플라스틱이 문제가 됐거든. 근데 이거 우리가 여기 지금 학원을 갖다가 오픈을 할 때 학원에서 이 학원이 오픈하기 위해 우리가 이 벽면이 불이 붙는 벽면이면 안 돼. 즉 여기 불이 안 붙어, 이 벽지는. 불이 안 붙는단 말이야. 나중에 우리가 불이 다 꺼지면 이 형체는 남아있도록 우리가 화재가 최소화되도록 여기 우리가 불이 붙지 않는 벽지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하도록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이 방음 터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가연성 소재잖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가연성 소재라면 똑같이 타더라도 거기서 뭐가 발생되면 좋을까? 타더라도 불 끄는 뭔가. 탈 때 불 끌 수 있는 게 뭐야? 이산화탄소. 그렇지. CO2를 갖다가 발생시킬 수 있는, CO2만 발생시킬 수 있는, 또 하나, 탈 때 뜨겁잖아. 그 타면서 차가워지는 것도 있지. 타면서 차가워져. 그러겠어. 온도를 낮추는 거. 자, 뭘 갖다가 우리 개발해? 신소재 개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거는 어제 본 뉴스인데 얘들아, 우리 달에 있잖아. 달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발견됐다는 거야. 근데 그 달에서 발견된 그 물의 형태가 달의 물의 형태는 뭐냐면 유리결정이야. 근데 옛날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얘들아 이런 얘기가 있어. 우리 노아의 방주를 만든 노아 있지? 노아의 평균 연령이 990살. 근데 노아의 아들들은 점점 절반, 그 절반 하면서 지금 80살까지 사는 사람의 모습을 갖다 갖추었다라고 하는 진짜 믿지 못할 우리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 믿거나 말거나는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 학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지구는 얼음이 덮고 있었다. 얼음이 대기층을 덮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하고 있어. 근데 그 얼음의 대기층이 녹으면서 지금의 바다와 우리가 물을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하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될 법한 게 이 물이 달에서 우리가 뭘로 있는 거야? 형태가 유리 결정으로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유리 결정이 자외선 차단이나 이런 것들을 해줬었는데 그 부분들이 녹으면서 그 인류의 수명이 점점 짧아졌다는 이야기가 됐거든. 근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형체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물이 유리 결정으로 존재를 했다 할 수 있다면 거꾸로 이 유리 결정을 갖다 이용해서 방음 터널을 뭘로 만들어? 물로 만드는 거야. 물. 그럼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
녹겠죠. 자동적으로 녹아서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되겠지? 그럼 이 물이 덮여지면서 발화점 이하의 온도로 우리가 여기서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원리, 이 기술적인 원리를 갖다 이용해서 방음 터널의 원재료를 뭘로? 바로 우리가 물로 만든 물을 원료로 한 유리 결정을 거기다 놓아두는 거지. 돼요? 이거 만들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우리가 뜨거운 열과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강도가 만들어 봐야지. 그리고 자동차가 불이 치면은 어. 와르르르르는 아닌가? 다 무너지고 그렇진 않나? 뭐 유리가 강화 유리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가 우리가 부딪히면 오히려 강화 유리가 깨지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튕겨나가니까. 그래요? 튕겨나가. 방탄 유리 같은 경우는 아예 깨지지 않아. 그래서 그런 경우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내용적인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구상을 좀 해보면 또 나올 수가 있겠지. 이거. 자, 그리고 아까 한국 타이어 저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공장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우리가 이번에 그 타이어에 진짜 이 사용되는 지우개 고무 있잖아. 지우개 고무는 우리가 생고무인 거 알고 있어? 근데 그 합성 고무가 있어서 지우개가 우리가 그 생고무는 잘 안 녹아 얘들아. 근데 합성 고무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날씨가 뜨거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녹아서 필통에 달라붙고 그러거든. 아 그래요? 근데 그 생고무가 연소가 굉장히 잘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합성 고무는 연소가 엄청 잘 돼.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런 한국 타이어의 화재 사고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은 합성 고무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합성 물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물질하고 융합되어졌을 때 그런 발화점을 낮출 수 있는 온도 또는 우리가 아니면 물과 관련되어진 물질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리고 산불 사고 같은 경우에 이거 하나 가서 이번에 선생님 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산불 사고에서 산불을 갖다 끄기 위해서 우리가 헬기를 동원하잖아. 근데 헬기가 운반하는 물의 양이 어떻게 돼? 모래도 모래도 나누면 좋지. 근데 양 자체가 엄청 많겠죠? 적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산불 사고나 화재 사고 때 불을 갖다가 쉽게 끌 수 있는 방법 중에 소화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뭘 갖다 이용해? 흙. 모래. 너네 이 흙을 갖다가 우리가 뿜어내는 양수기, 펌프. 그래서 우리가 이 펌프를 무슨 펌프라고 하냐면 샌드 펌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자 이게 들어가고 나면 여기도 이 부분 작동해서 이게 뿌려지도록.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른 모래를 갖다 뿌리면 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하나 더 물을 갖다 놓고 여기는 이 부분에 물이 앞에서 분사되면 흙이 젖지. 그러면 위에 물에 젖은 흙이 날아가는 거니까 샌드 펌프의 우리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불이 난 현장에서 이걸 사용하면 꼭 소화기를 갖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불을 갖다 쉽게 끌 수 있겠지. 그리고 흙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친환경 소재잖아.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 소화기를 갖다가 우리 쓰지 못하는 이유는 한 번 뿌리면 저 가루들은 어떻게 돼? 그대로. 너네 이게 소화기 한 번 터진 거 못 봤지? 소화기 터지면 이 공간이 하루 왼종일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못 써. 너무 입자가 고운 가루들이 여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청소기로 이걸 다 빨아들여. 그럼 빨아들여져요? 진짜.
미안. 선생님이 이걸 왜 하냐면 예전에 있던 학원의 학생 중 하나가 저기 뭐야 그 소화기를 어떻게 하다 장난으로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장난으로 하다가 툭 건드렸어. 근데 제가 그날따라 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입구가 뻥 하면서 분홍색 가루가 다 나왔는데 그 강의실은 진짜로 수업을 못했어.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진공 청소기 있잖아. 그걸 다 흡입해서 빨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없었어. 진짜 그 인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여기 호흡기에 쌓이지.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뭐에 걸리냐면 그 먼지가 쌓여서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이라는 게 있어. 그 폐수종에 대한 부분을 잊기 전에 먼지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진폐증이라고 하는 거에 걸려. 그래서 진폐증과 폐수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양쪽으로 걸리기 때문에 먼지를 너무 많이 흡입하는 건 안 좋아.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를 하잖아. 항상 그 입에 마스크 써가지고 한 3년 동안 좋았던 거는 먼지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먼지가 들어가면 그 먼지가 응결 핵의 역할을 해서 여기 이게 물이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주변에서 비가 오는 것도 그 응결 핵이 먼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폐 속에도 우리가 수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수분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물이 고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 물이 찬 쪽에 있는 폐에다가 관을 갖다 꽂아가지고 그 관으로 물을 빼내는 거야. 폐를 드라이 시키는 거야. 그게 우리가 폐수종이라는 병이야. 자, 여기까지 질문.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줘야 돼. 애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안점이기 때문에. 자, 우영이 질문. 그 헬기에서 불을 끌 때 그 진흙도 되죠? 진흙은 안 됩니다. 진흙이 왜 안 되게? 넓게 방사가 안 돼서? 넓게 퍼지지도 않지만 진흙은 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 그리고 또 하나는 진흙이 덩어리져서 떨어지잖아. 이게 특정 한 곳에 우리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진흙은 안 돼. 그리고 진흙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진흙의 양이 적어. 선생님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영화인가? 영화를 보니까 그 산에 갈 때 우리가 뭘 가지고 가냐면 너네 그 은박지로 싸는 덮개 알아? 덮개? 차에다가 하는 거? 그거 우리가 은박지 바닥에 까는 거잖아. 근데 그거 말고 사람이 불이 나면 저기 군고구마 우리 구울 때 그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잖아. 그것처럼 사람의 몸을 감싸는 은박지 도구가 있어. 그걸로 감싸면 여기 밖에서 500도 정도의 열이 발생해도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견딜 수 있어. 산불이 난 상황에서. 왜? 소불빵도 이렇게 구워 먹으면 맛있어. 너 소불빵 안 구워 먹어봤지? 네. 나중에 진짜 마시멜로처럼 찔러가지고 구워 먹어봐. 그래 그럼 겉바속촉 되나? 진짜 맛있어. 이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비밀인데 나만의. 빨리 수업 안 하시니까. 나 오늘 집에서 구워 먹어야겠다. 자, 근데 이 은박지가 만약에 숲이 있으면 있을 때 그 숲을 갖다가 순간 어떻게 하나의 텐트처럼 덮어주는 역할을 갖다 하면, 즉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산소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의 것이 이렇게 되려면 헬기로 물을 갖다가 뿌리는 게 아니고 헬기로 거대한 하나의 이 틀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덮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공기가 통제가 되어져서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산불이 나면 우리나라 숲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 흩어지는 비산화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 이 비산화라고 하는 거는
소나무의 그 솔잎이 타면서 가는데 이거 얼마까지 하냐면 최대 평균 3km까지 가. 근데 그것들 퍼져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갖다 덮는 거야? 이거 덮개 갖다 덮어주는 거야. 이거를. 근데 이거를 갖다 무거운 걸 갖다 실으면 이게 우리가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는 겉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 내리고 여기 밑에서 뭐해? 소방대원들이 이걸 갖다가 덮어주는 형태로 하면 금방금방 우리가 불이 꺼질 수 있다고 봐. 이거는. 이거 왜 이거 선생님이 아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그 산악 그 동굴 그 동아리 활동을 갖다 하면서 불이 나면 불이 이게 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래로 덮을 수가 없어서 그 샌드페이퍼라고 해서 은박지를 갖다 덮어주는 게 있어. 그걸로 하게 되면 불이 금방 꺼져. 알코올 램프의 뚜껑처럼. 그 원리를 갖다 이용한 거야. 이거는. 이거까지 얘기를 다 했네. 20년 만에 꺼냈네. 근데 이거 진짜 효과 좋아. 엄청 좋아. 선생님 경험에 의해서 많이 했던 거라 많이 효과가 좋아. 자, 네. 치운다? 우영이 치워도 돼? 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모기가 있거든요. 뭐? 모기가 있거든요 지금. 거짓말하지 마. 너 걔도 내가 수업하는데 못 봤는데 무슨 진짜 있어요. 농담 아니고. 알았어, 이따 잡을게. 진짜 있네. 너는 긴팔이지만 나는 반팔이야. 있습니다. 목에 벌써 들어왔다고? 모기 많아요. 그래서. 목에 제일 싫은데. 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너네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거 이제 임파서블 푸드를 갖다가 할 거야. 저번에 선생님이 그 식량에 대한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식량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그 양분이 어떤 거다라고 얘기했었지? 사람의 그 식량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응? 먹는 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돼. 너희들도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단백질. 단백질이야. 단백질. 준우야, 네가 가까이 있으니까 물어볼게. 단백질에 대한 이 공급이 문제가 되는 거는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왜 부족하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야? 사람의 몸을 이루는 게 단백질이라.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이루는 건데? 저희 피부부터 단백질 아니에요? 또? 제 머리도 단백질일 거고. 또? 선생님 발도 단백질이고. 냄새나는 네 발. 그래. 또? 제일 중요한 건 놓쳤다. 두뇌? 아니에요? 뭐 뇌가 단백질인 것도 맞지. 근데 우리 몸을 통제하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하고 소화효소가 단백질이지. 결국 다 단백질이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리작용을 우리가 여기서 일으킬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생리작용에 대한 조절과 통제를 갖다가 진행할 수 있는 이 호르몬하고 소화효소를 갖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한 외부 공급원으로 바로 선택한 게 뭐냐? 바로 고기야.
그리고 그 고기를 갖다가 우리 먹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고기가 바로 뭐야?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다. 그리고 소고기야. 그 다음에 닭고기야.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얘지. 근데 닭고기는 문제가 안 될까? 기르면은 뭐든지 문제가. 닭고기의 문제는 뼈야. 뼈. 돼지고기도 뭐가 발생해? 뼈. 소고기는? 나머지 것들은? 자, 근데 다 뼈는 뭘로 만들어져? 칼슘. 칼슘이 주성분이지. 근데 우리가 칼슘을 갖다가 여기서 분리하고 칼슘을 갖다가 어떻게 해? 다 버리지. 얘 없애버려. 근데 이 칼슘을 갖다가 뭐 할 수 있어? 재활용할 수 있어. 재활용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왜 이거 버린 음식물에서 칼슘을 분리했다고 하면 다 안 먹을 거잖아. 근데 이 칼슘을 갖다 여기서 우리가 분리해서 우리가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청소를 하고. 또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합치고. 자, 우영아 이거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려면 까우스나 오늘 배운 거 다 여기 들어가. 아까 준호가 얘기했단 말이야. 나노 기술. 첫 번째 시간에 그 나노 원활한 사이즈로 바꿔 갈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뉴스가 어제 하나 나왔어.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굴 있잖아. 굴. 무슨 먹는 굴? 먹는 굴. 그 굴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 사서 먹으려면 6,000원씩 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굴을 갖다가 막 한 4인분 사도 한 2, 3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 근데 그 굴을 갖다 먹는 건 좋아. 근데 굴을 먹고 나면 뭐가 나오니? 굴 껍데기. 선생님도 조개를 엄청 좋아하는데 바지락 있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조개 맛있죠. 근데 먹고 나면 꼭 뭐가 싸요? 껍데기. 그게 100만 톤이 넘는데. 근데 그런 어패류에서 나오는 그 껍데기들이 다 칼슘으로 우리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이 나노 기술을 갖다 활용해가지고 자, 우리가 뭘만 뽑아내? 칼슘을 뽑아내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나라밖에 지금 할 수가 없어. 다른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의 어패류들을 갖다 다 수입해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칼슘 성분으로 만들어서 다시 팔고 있어. 실제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재로 파는 것 중에 일부는 우리가 이런 어패류에서 우리가 분리한 자연산 칼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야? 나노기술이 필요하고 나노기술. 그러니까 임파서블 푸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고기를 갖다 먹기 위한 거지만 실제로 고기의 전체적인 성분들을 다 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성분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여기서 조합해서 먹는 거지. 대표적인 이거 먹어봤어? 콩고기 같은 거 안 먹었어요. 콩고기는 진짜 식물성 단백질이어서 좀 질겨. 근데 기름이 일단 없어. 그래서 먹는 식감이나 이런 것들은 고기하고 우리가 약간 비슷해서 약간 질겅질겅 되는 느낌이 이렇게 나는데 이 콩고기 나중에 한번 먹어봐. 맛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육질 자체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훨씬 더 이로와.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콩고기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을 갖다가 갖고 간다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이 부분들이 뭐가 우리 정리하면 우리 그 알러지 반응 있잖아. 알레르기 유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유발이 적어.
알레르기가 돼요? 어?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요? 그럼 거기 스테로이드 자체 때문에 그 알러지 반응들이 우리가 거기서 유발되어지지. 그래서 그 이제 호르몬 중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갖다 외부에서 맞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선생님도 전혀 알러지가 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알러지는 뭐냐면 난 먼지야. 난 먼지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세. 그래가지고 먼지가 이렇게 몸에 이 울긋불긋 반점들이 나타날 정도로 심해. 근데 먹는 거에 대한 거는 없어. 근데 그거 왜 그런 거 같아? 선생님 어릴 때,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갖다가 한번 맞아야 될 일이 있어서 맞았는데 그 뒤로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이 알러지 반응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실제 하나의 역할인데 그 식물성 단백질을 쓰면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우리의 뭐 건강, 면역에 대한 부분이 일단 보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임파서블 푸드를 갖다 통한 식량 대책이라는 이 말을 갖다 했는데 여기서 임파서블 푸드는 우리가 뭐냐면 혹시 맥도날드 가? 가끔 근데 요즘 먹고 싶은데 자꾸 먹는 얘기해서 미안하다. 자, 우영아, 너 맥도날드 가니? 못 먹어요. 절대 한 번씩 가요. 그럼 가면 뭐 먹어, 두 사람은? 저 치즈버거. 치즈버거? 우영은? 그냥 감자튀김이요. 야, 너는 버거를 안 먹네? 나도 포테이토만 먹는데. 자, 근데 그거 왜 그러냐? 내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 거기 그 맥도날드에 가면 맥모닝 버거가 있어. 무슨 버거요? 맥모닝. 아침에 먹는 버거. 응. 근데 맥모닝 버거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에그 프라이가 들어가. 네.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거 알아? 몰라요. 그 식물성 단백질이다. 그래요? 그 식물성 단백질로 단백질의 패드 모양을 갖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대로 얹혀놓은 거야. 맛은 똑같고 맛이 없지. 맛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이게 아침에 먹는 그 모닝버거는 우리나라의 그 맥도날드 본사에서 약 하루에 5만 개 정도의 그 패드가 들어와. 근데 그 패드는 전부 다 식물성 단백질인 이런 콩고기와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가 모양만 만들어낸 거야. 찍어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임파서블 푸드는 앞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의 대세라고 보면 돼요. 이건. 자, 근데 문제는 자, 이런 임파서블 푸드를 갖다 우리가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 자,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이 임파서블 푸드. 주야,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글쎄요. 그래도 그걸 쓴다고 지금 찾고 있어? 아니요. 잡고 있지 않고. 자, 우영아,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응?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자, 음식은 뭐가 제일 중요하지? 맛. 그렇지. 일단 저 콩고기도 그랬지만 임파서블 푸드는 맛을 복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맛 문제 때문에 이 임파서블 푸드가 뭐가 떨어지냐면 가격은 햄버거 하나 25,000원씩 해. 근데 맛은 떨어져. 그래서 이 임파서블 푸드를 갖다가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성향은 바로 비건이야. 채식주의자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 부분만 지금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앞으로 나아가서는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이 임파서블 푸드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뭘 갖다 할 수 있냐면 바로 환자의 건강식을 갖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환자의 건강식을 갖다가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한 걸로 즉 의료 케어 쪽으로 좀 끌고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기술에 대한 이 부분들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실제 의료 케어에 대한 부분을 갖다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맛이 없는 임파서블 푸드를
식단으로 제공하는 정도인 거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는 상업적으로 우리가 팔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야. 이거는 뉴욕에서 우리가 이 임파서블 푸드를 갖다가 우리가 그 런칭했던 어떤 한 식당은 딱 6개월만 영업하고 문을 닫았어. 이유는 이 맛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비건 몇 명을 데려놓고 큰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건 실제로 떨어졌어. 선생님 그 제자가 그 장충동 공원에 어디냐면 저 신라 호텔이 있는데 중구에 거기 앞에서 그 곤충 음식점을 해. 그래서 우리가 파스타를 갖다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면 메뚜기로 만들어. 그래서 메뚜기로 만들고 음료수 파는 것도 단백질 쉐이크도 다 메뚜기를 갖다 갈아가지고 만드는데 단백질 쉐이크는 오후 1시가 되면 다 팔려. 하루 판매량이 70잔이야. 저번에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임파서블 푸드로 봐야 되는 거야, 안 봐야 되는 거야? 봐야 될까 말까. 그거는 임파서블 푸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임파서블 푸드가 아니다. 그래서 곤충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임파서블 푸드로 넣으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이 임파서블 푸드의 정확한 의미는 식물성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바꾼 거야.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갖다가 이용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이용하던 음식들로 대체한 거기 때문에 그 곤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동물이라서 실제 임파서블 푸드로 여기서 편향시킬 수가 없어. 그거 한 가지는 꼭 염두를 갖다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아마 저번에 했던 것 중에 여기까지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이제 또 여기서 우리 끊고 이번에 우리 한번 연습 좀 한번 해볼까?